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과도 같은 아마 장세가 한동안 아마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고 해서 거기서 편승해서 막 이렇게 도취하기보다는 그냥 단기적인 측면으로 자산을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급락이 오면 그때를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그냥 내가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나머지 있었던 비상금을 최대한 동원해서 베팅해야 될 현재 이제 다가오는 시점이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BIS에서는 빅테크에 관한 레귤레이팅의 어떤 규제안에 관해서 이런 식의 어떤 컨퍼런스를 개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연계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테더에 관해서 말이 되게 많아요. 헝다그룹 사태, 그리고 이틀 전에 나왔었던 중국의 가상자산 전 시장을 밴시키겠다, 차단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USDT까지 그 여파가 미쳐가지고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빗비넥스에서 OTC 마켓에서 뭐 이게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민트된 거는 1조 달러가 민트가 됐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빗비넥스 지갑으로 들어갔다는데 이게 만약에 뭐 어떤 일이 발생돼서 트리거로 작용해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지금도 스테이블 코인 영역에서는 사실 USDC보다는 USDT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여파가 아마 무시하지 못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르다노 서밋이 오늘 이제 끝날 거예요. 오늘 넘어가면서 25일에서 26일 날 이게 서밋이 이제 개최되는데 이것을 필두로 해서 아마 호재거리가 반영돼서 지금도 뭐 반등을 어느 정도 이제 약세 반등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문에 팔아서 뉴스에 팔아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트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26일 날 마감이 된다. 근데 체인링크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그런 호재거리 뉴스가 막판에 터지면서 체인링크랑 카르다노가 같이 동시에 지금 약상승을 아마 지금 현재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더 X온가 하시는 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뭐 지금 현재 시점이 여긴데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스리슬쩍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조정 장세에 들어가지 않을까 본인의 예견 차트를 올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카르다노를 물량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의 주시해서 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풋 아웃풋에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카르다노 서밋이 2021년 이게 뭐 지금 25일하고 26일 날 진행됐는데 마지막에 체인링크 랩스 오라클하고 같이 콜라보를 진행해서 협력 관계를 맺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체인링크도 동반 상승을 지금 현재 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양사에 모두 뭐 그거죠, 호재죠 사실은. 그리고 마이클 수넨샤인, 그러니까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대표죠. 현재 이제 현 CEO인데 이분이 되게 의미심장한 발언을 어저께 새벽에 했거든요. 이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8년 전 오늘 런칭됐다.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이제 보고되는 보고서 작성하는 첫 번째 그 상품이다. 전 세계 최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 세계 최초로 트러스트 상품으로 비트코인 펀드로 런칭이 됐고 전 세계 최초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되는 그런 상품이다.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모든 게 다 전 세계 최초야. 이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 승인까지 볼 수 있다라는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그레스케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비하인드에 있는 뭐 이사진이 사실은 뭐 증권거래위원회 뭐 미국 엘리트 그룹의 뭐 정치 어떤 그런 완력 세력하고 뭐 결탁해 있다 이렇게 딱히 말씀드릴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글렌 허친스라는 그분이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하고 되게 끈끈하게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이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를 그냥 단순 논리로 그냥 해석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었고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주기적으로 히스토리, 그러니까 뭐 신용을 보고하는 거는 GBTC, BCHE
ETHE, ETCG, LTCN. 예. 딱 요거뿐이 없어요. 지금 현재.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쨌건 희망회로를 끝까지 한번 돌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건 숫자에 너무 지금 현재 인제 상황에 너무 연연을 하시기보다는 과연 이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행태가 왜 그럴까? 과연 증권거래위원회에 왜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릴까? 사실은 그게 신용을 쌓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인덱스를 만들고 보통 보면 상품으로 더 높은 상품으로 추가를 시킬 때 히스토리를 만들어놔야 그거를 근거로 해서 상품으로 출시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트러스트 상품에 굳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하나의 그런 행태가 그런 어떤 타임라인이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로 호재거리가 지금 발표된 건 없고 호재거리가 앞두고 있는 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이런 코인들도 끝까지 눈여겨보세요. 저도 뭐 지금까지 잘 뭐 트레이딩도 하고 홀딩하는 어떤 그런 것도 적지 않게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블록폴리오를 보면 비트코인이 뭐 매일매일 감소돼 있어. 매일매일 줄어들어 있어. 그래서 마음이 그렇죠. 뭐 늘어날 때는 붕 뜨는 기분인데 줄어들 때는 그래요.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다 어떻게 대응하고 다 하겠어요. 자, 그리고 코비드에 관한 거를 우리가 이제 향후 돌아오는 어떤 그런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뉴스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는데, 유럽에 관해서 뭐 미국이 오프닝 했다. 국제 여행에 관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럽도 지금 여행에 관해서 다시 국제 여행에 관해서 오픈을 시켰고, 미국 같은 경우도 다시 여행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다. 저는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행자들이 다시 많이 는다는 얘기는 코비드19가 백신 맞은 사람들한테 많이 국한되게 많이 여행이 전파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어차피 이게 조금 더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정치계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더 중기적으로 봤을 때 2차 팬데믹 사태가 벌어져서 그게 양적 완화의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코비드 환자가 줄어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3.5조 원, 5조 달러, 그리고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에 관해서 명분거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에야말로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거를 만들어놔야 그게 아마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혁물 경제만 지금 막 그런 게 아니라 지구가 되게 아파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카나리아 제도? 카나리 제도에서 뭐 화산이 50년 만에 분출했다. 근데 2차 폭발로 들어간다. 새로운 폭발 단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모든 어떤 그 비행이 중단됐다라는 얘기가 외신에 나왔는데, 이게 나는 한국에 사니까, 나는 뭐 미국에 사니까, 나는 뭐 프랑스에 사니까, 나는 뭐 호주에 사니까 나는 상관없어 라고 단순 논리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게 사실 50년 만에 화산이 분화했다는 얘기는 뭘 뜻하냐면, 이게 사실 브레고리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 제가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나는 코인 해서 돈 빨리 못 버니까 답답하다, 짜증난다 이렇게 보시기보다 현재 전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는 거죠. 사람 목숨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아시겠지만 이젠 치킨 못 튀겨서 망할 판, 대기업도 동네 치킨집 사장님도 난리 났다. 무슨 일. 그래서 이게 뭐 뉴스에 나왔는데, 콩기름 가격이 고공행진, 1년 만에 72%가 상승했다. 코로나의 운송 불안, 바이오 원료 각광, 한 달에 60만 원 더 나간다. 외식업들 시름시름 앓고 있다. 원재료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시간당 임금도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원자재 값도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 그러면 베네핏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무시한다 이렇게 예전에 제가 댓글이 기억나서 또 말씀드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그냥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흐름, 지금 현재.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건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얘기는 한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식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계속 전 세계가 올라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고 유럽이 그렇고 다가오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인플레이션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뭄이 만약에 장기화되면 그것도 또한 되게 힘든 어떤 상황이 오지 않을까. 콩기름 가격이 오른 건 미국과 브라질 등 주요 콩 생산지에 기상이 악화돼 작황이 부진한 데다. 이게 기상이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상이변이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5년, 7년 가면 7년 후에는 과연 짜장면 한 그릇에 아니면 치킨 한 마리에 얼마가 돼 있을까요? 우리가 받는 임금은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창궐하고 있는 현재 시점. 손정희 회장은 전 세계에 1조 개 앞으로 향후에 다가오는 시대에 1조 개의 인공지능이 다 퍼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사람을 대신할 거고 뭐 자율주행 차라든가 모든 시스템에 그게 대신할 거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지금 뭐 계속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현다이로 갔죠. 근데 그것도 또한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면 과연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 오고 있는데 우린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코비드19와 기본소득제와 다 맞물려서 그걸 다 이렇게 결론 도출해 보시면 결국에는 통제예요. 통제. 대중의 통제. 대중의 획일성. 블록체인이 중간에 개입이 돼 있고 뭐 이런 식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어떤 되게 좋은 세상? 뭐 어떤 그런 거보다는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미국은 뭐 어떤 이런 게 막 에그플레이션이 창궐하면 총과 총알을 사재기예요. 대중들은. 아마 이미 외신 봐서 아마 아시겠지만 어쨌건 이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근데 권력자들은 대중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걸 싫어하죠.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제 상추값을 말씀드렸는데 보통 보면 명절이 지나면 상추 가격이 뭐 이런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물가가 보통 보면 한 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가격이 비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쿠팡이니까 150g에 2,580원이지 제가 동네 나가서 동네 롯데 슈퍼 가서 상추를 사잖아요. 이 150g도 아니에요. 100g인가? 120g인가? 그게 거의 5,000원 가까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 아는 형이 그러더라고요. 고깃집에 갔는데, 그러니까 족발집에 가서 족발 포장 주문해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상추를 세 이파리 주더래요. 세 이파리. 그거 갖다 뭐 하겠어요. 근데 그 주인도, 그 자영업 하시는 주인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렇다. 그걸 아시면서. 그리고 크립토 시장은 규제안에 관해서 명확성을 지금 확립하고 있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있고 그것을 명분 삼아서 중국에서 태클을 걸어서 지금 시장 장세를 이렇게 패대기 쳐놨지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타임라인을 분명히 작용시켜서 우리 뒤통수를 칠 일을 분명히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시장에 안 들어오셨던 분들, 뉴비가 아닌 분들은 야 이거 다 끝났다. 고팍스 망했구나. 뭐 한비코 망했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시겠고 그리고 코인 시장 이게 뭐 업비트에 있는 여러 가지 코인을 보시면서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는데 내가 몇 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지도 않는데 뭐하러 이걸 투자를 해야 되나. 이거 망한 시장이다. 보시겠지만 업비트가 바보라서 매일매일 하루에도 제가 보니까 매 시간마다 계속해서 광고를 뭐 2개씩 계속 때리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럴 거예요. 전략이 있으니까 다 광고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